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물어봤죠, 국회의원이. 지금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자 김대기가 말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그거 한동훈도 아니라고 부인했고 지금 술집이 어딘지 특정하지도 못했잖아.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날 윤석열은 사무실에 있었어. 사무실에 있었답니다. 자, 김대기 비서실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실에 있었다. 윤석열은 사무실에 있었다. 예.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무실에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사무실. 글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한 거였고 그게 사무실에 있었다 였는데, 문제는 이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말이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 된 거죠. 차라리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뭐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거였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였는데 집에 있었다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바람에 거짓말이라는 게 오히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언제라고요?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새벽 3시죠. 지금까지 공개된 증언을 보면은요, 청담동 그 룸바에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좀 길게 잡으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있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었다 함은 새벽 3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리 뭐 좀 봐준다고 해도 새벽 2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었다. 윤석열은 그날 10월 19일 밤 윤석열은 사무실에 있었다. 적어도 새벽 2시까지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새벽 3시까지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아니 보통의 사람도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고 그러면 아니 무슨 일이 많아서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있었습니까?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새벽 3시까지 있었대요. 자, 아니 윤석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칼퇴근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름에 관악구에 수해가 났을 때도 물에 잠기는 거, 아파트들이 물에 잠기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유 물이 잠기더라고 세상에. 나 퇴근할 때 보니까 이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해야 될 임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고요?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게다가 김대기 비서실장이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청담동 게이트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다? 술집 위치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술집 위치도 아직 확인 못했으면서 무슨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근데 술집 위치 확인하지 못한 거하고 새벽 3시에 사무실에 있다는 거하고 이게 서로 뭐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죠.
술집 위치를 하는 거하고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다. 요거는 별도로 각각 입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하튼 술집 위치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새벽 3시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말은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웬만한 사람도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진 않아요. 근데 새벽 3시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칼퇴근 하던 사람이 자, 좋습니다.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 테니 출퇴근 기록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까지 있었다면은 집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존재하는 증언과는 상충이 됩니다. 그날 새벽 3시 청담동 혹은 논현동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데리고 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첼리스트도 있고요. 그 이세창 자유총연맹 전 총재인가요? 이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상반됩니다. 상충됩니다. 그렇다면 나 그날 집에 있었어. 새벽 3시에. 라는 좀 당혹스러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출퇴근 기록을 제시하면 될 겁니다. 기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뭐 같아, 부타,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은 뭐 이제 그만하고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출퇴근 기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술집 위치를 잘 모르지 않느냐,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술집 위치를 제시를 하면은 되나요? 그러면은 게임 끝나나요? 술집 위치만 확인해서 제시를 하면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갑자기 그 청담동 최초 제보자하고 이렇게 느낌이 비슷해지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나죠? 네. 자, 저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실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간단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집에 없었던 모양이네. 퇴근은 하는데 집에는 그 시간에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었다고 안 하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새벽 3시에? 오케이. 자, 봅시다. 재밌어지네요, 갑자기. 그죠?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댓글 한번, 채팅방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오늘도 베리님, 소정님, 테디 12남매 맘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스케치님, 그랑제꼴님, 로이맘님, 김선암님, 다시 띠영 몽실이님, 최고의 날, 신수연님, 학교매점님, 샛별하나님, 어글리님, 윤성은님 오셨고요. M님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어글리님 또 다른 북풍몰이구만 이구씨.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단순히 이재명이 뭐 뇌물을 받았다 혹은 정치 자금을 받았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간다? 북한에 돈을 보냈다. 마치 이런 코드가 되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혹은 뇌물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지는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현재 검찰이다. 결국 검찰은 통진당 시즌2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과 북한을 엮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감옥에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방울도요. 처음에는 쌍방울에 변호사비 대납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불법 송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재명은 알고 봤더니 주사파야. 이재명 옛날에 통진당하고 친했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어간다? 예,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재명을 잡아뜨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보듯이 이거 좀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할게요. 너무 지금 먼저 제가 풀어버리네요. 자, 예. 네. 예, 그 다음에 아기새싹님, 오경화님 오셨네요. 네. 오늘 자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정의로운님 오셨고요. 피정희님, 지지지 마약단속님 오셨나요? 예, 지지지님, 네, 딸기님, 어스님 이렇게 오셨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좀 얘기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의로운님, 청담동 간내 갔어. 달리아님, 참 선제적으로 좋아요 누르고 오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예,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지금까지 사실 좋아요나 구독, 알림 이런 거 부탁을 잘 안 드렸는데요. 예,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힘들 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라든지 알림 설정이라든지 구독이 상당히 힘이 됩니다. 됩디다. 예. 자, 쿨피님 오셨군요. 두리님도 오셨고요. 예. 자, 두리님, 국정원에서 쌍방울의 북한 송금 확인 불가라고 해서, 예, 불가죠. 어떻게 송금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억지로 갖다 붙일 거예요, 돈을. 그러면서, 지금 고리를 찾아내긴 했더라고. 그걸로 해서 갖다 이어 붙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얘기까지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출퇴근 기록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얘기로 그러면은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제2